안녕하세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딸을 보는 재미로 사는 40줄에 접어든 아저씨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있는데요. 마음씨 고운 아내를 닮았는지 제 딸도 그런 아내를 쏙 빼닮아 육아 전쟁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보육원 봉사에서입니다. 처음 아내를 보았을 때 아이들에게 환히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었죠. 하지만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이라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육원 창구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친다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서 그곳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갇혀 있었는데 밖에서 나는 인기척에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황급하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어리둥절하여 어쩌다 창구에 갇힌 거냐며 저를 걱정해 주었고 늘 아이들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웃어주던 분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며 한 번 더 반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보육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고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본가에 돌아오는 기분으로 보육원으로 와서 일손도 도우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창구에서 구해준 이후로 보육원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가볍게 이야기도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여자분과 사귀고 싶었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고 눈치만 반년을 넘게 봤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연애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연애 쪽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건 주위 사람들 눈에도 보였는지 보육원 아이들마저도 저희를 보면 사귀는 거 아니냐며 놀려댔습니다. 저희 둘 다 얼굴만 빨개진 채로 아니라고 손살에 칠 뿐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던 보육원 원장님은 그저 재미있으시다는 듯이 웃으시며 그럼 언제쯤부터 사귈 예정이냐면서 한술 더 뜨셨었죠. 그런 놀림을 받는 것도 조금 익숙해질 때쯤 겨우 용기를 내어 제가 먼저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눈도 못 마주치다가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개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나이도 그리 적지 않았지만 둘 다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와 만나면서 제 평생의 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연애를 시작한 지 3달 만에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아내도 나쁘지 않다며 오히려 자기도 얼른 결혼해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가정을 이룬 적이 없으니 가족이 주는 편안함과 애정에 목말라 있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날짜가 잡힌 후부터 아내는 혹시 자신이 고아라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이 쏙 빠진 채로 저희 집에 온 아내는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 집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셔서 어릴 적부터 금전적으로는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그 사업을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럴 만큼 통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이따금씩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한다는 회유에도 거절로 일관하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저희 집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밖에서 본 저는 그다지 부유해 보이지도 않았고 평범한 소시민이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내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님도 제 아내를 썩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고 아내도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처음보다는 덜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제 어머니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아내가 잘 자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내는 그 질문에 얼어붙어 버렸고 눈치를 보며
사실은 저와 만난 그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라며 자기의 부모님은 그 보육원 원장님이나 다름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싸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나마 전과의 표정과 변화 없이 그러냐며 그래도 올곧게 자란 것 같으니 그걸로 되었다며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표정이 싸하게 굳은 채셨지만요. 아내가 돌아가고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집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계속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근본도 모르는 애를 들일 수는 없다며 아버지를 설득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에게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온 거냐며 타박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나중에 사업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도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아 하시는 눈치셨어요. 그 후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는 말도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로 한 달이 흐지부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제 아내를 만나보겠다고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안 된다고 하시면 늘 그 결정을 바꾸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 마음을 돌리신 것 같아 조금 놀라서 되물었더니 제 아내가 자란 보육원을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인지 여기저기 알아보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인데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했던 거였죠. 이리저리 들리는 이야기들이 다 좋은 이야기뿐이니 아버지도 한 번쯤은 더 만나보고 판단하자 생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내에게 전하자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버지도 아내의 배경보다 그 자체만으로만 보려 노력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만남 이후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절대 안 된다면서 저보고 정신 차리라며 화를 내셨지만 아버지가 이미 한번 결정한 일에다 아버지도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고 단단히 못을 박으시니 어머니도 결국엔 포기하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허락만 떨어지는 결혼을 준비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모두 크게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집은 제가 원래 살던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그곳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렇게 반대하시던 어머니도 아내를 예뻐해 주셨어요. 매일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가구는 새로 바꿔야 하지 않냐며 새로 가구를 들여주시기도 하며 결혼 생활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 혹시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임신을 계획한 지 2달 만에 아이가 들어서자 저희 집안은 당장 잔치라도 열 기세였습니다. 제 동생과 재수 씨도 그때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 집에 겹경사라며 주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축하해 주셨었죠. 하지만 나이 때문인지 아내는 임신 중독 중에 걸려 살이 임신 전보다 2배가 쪘습니다. 날씬하게 몸매를 유지하는 재수 씨와는 완전히 딴판이어서 둘은 곧잘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월 수는 재수 씨가 더 많이 나가는데 왜 살은 제 아내만 찌냐면서 어머니는 장난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내는 그 말에 늘 상처받아 집에 돌아오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요즘에는 나이가 많은 산모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30대 후반이 되어서 아이를 가지고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임신 중독이 의심된다면서 의사 선생님이 주의를 주셨었는데 결국엔 임신 5개월 차에 임신 중독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태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으니 하루 종일 옆에서 아내를 케어해 주어야 했지만
그 당시 회사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저도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집에서는 잠만 겨우 자고 다시 출근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느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력까지 점점 저하되어 갔습니다. 평생 안경 한번 써보지 않았던 아내는 이제 지나가는 간판도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시력이 나빠져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에 혼자 있게 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결국엔 저희 본가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둘째네도 살고 있었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집에서 혼자 사고를 당한 일은 없겠다 싶어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서 아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격하게 몸싸움을 한 건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그 싸움을 말리는 것처럼 보인 재수 씨마저도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로 어머니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댔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당황하여 급하게 아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지만 아내는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어머니와 재수 씨가 자기와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일단 임신을 한 아내가 너무 흥분을 하면 좋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일단 원래 저희가 살던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오는 길 동안에도 펑펑 울다가 화내다가를 반복하다가 집에 도착하자 기절하듯이 쓰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내를 침대에 재우고 다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재수 씨가 달려나와 제 아내가 이상한 것 같다며 그동안 제정신인 사람인 척 연기한 게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차분히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신 중독증을 진단받은 이후로 아내가 많이 예민해지고 어머니나 재수 씨에게도 안하무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내가 그 후로 조금 예민해졌다고 느끼곤 있었지만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행동을 한 건진 가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야기 속 아내는 완전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재수 씨가 임신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을 들고 와서 나눠주면 자기 체중 관리해야 하는 건 모르냐면서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지금 먹으면 살쪄서 아기에게 안 좋다고 하다가도 자기에게 그 음식을 또 주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만 좋은 걸 챙겨 먹는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화가 나면 같은 임산부인 재수 씨의 배 쪽으로 물건들을 집어던진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재수 씨까지 어머니와 함께 입을 모아서 아내를 모함할 이유는 없었으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고 저는 밤을 꼴딱 새고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 아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눈을 뜬 아내는 평소와 같이 차분한 말투로 어제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없을 때면 재수 씨나 어머니나 자기에게 몸에 좋다는 음식을 들고 왔었는데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유독 속이 안 좋고 자꾸 헛구역질이 나오고 심지어는 먹는 족족 다 개워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예민해졌었다고요. 특히 어머니네로 들어간 후에는 꼭 아내를 방에서 쉬게 했는데 방에서 쉬다가 밥을 다 차리고 나서 저희 아내를 불렀다고 해요.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몰라서 수저라도 놓으려고 하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까지 방에 있다가 자기가 부르면 나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한 번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어머니가 다 차려진 자기 밥그릇에 가루약 같은 걸 뿌리고 섞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내는 어머니가 주시는 걸 다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 후로는 오히려 몸이 더 가뿐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나 재수 씨가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제 아내가 휘두른 손찌검에 어머니와 재수 씨가 엉망으로 다친 걸 봤으니 더더욱 아내를 믿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사실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 결국엔 일단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혼자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차마 저도 그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도와줄 사람을 부를 테니 그동안은 제가 본가에서 가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왜 자기 말을 믿지 않냐며 화도 내고 울고불고 했지만 제가 묵묵부답으로 제 남은 짐을 싸고 있으니 그냥 가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저는 원래 부부가 아니었던 사람들처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새벽에 연락이 오니 덜컥 겁이 나서 허겁지겁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아내는 고통에 신음하며 양수가 터진 것 같다면서 자기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다면서 구급차가 와도 문도 못 열어줄 것 같다고 얼른 와서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단숨에 달려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집에 갔을 땐 이미 아내는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가자마자 수술을 통해서 아이는 잘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태어나 몸이 남들보다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아픈 곳은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내의 얼굴은 안쓰럽게 그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엉엉 울면서 아이는 괜찮냐며 먼저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아내가 자란 보육원 원장님과 아버지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아내의 손을 잡으시더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면서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싶어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는 제게 호통을 치시며 하나뿐인 아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녀석에 아이라고는 어떻게 키워내겠냐며 저에게 가장의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희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와 재수 씨였습니다. 아내 말대로 살찌는 약을 섞어 매번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고 아내가 임신 중독증에 걸려 아이를 유산하게 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재수 씨가 그럴 만한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머니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저를 낳아주신 친모는 워낙에 몸이 약해서 저를 낳고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제가 두 돌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의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재혼을 한 새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친자식이 아닌 제가 회사를 물려받는 것보다 자기의 핏줄인 둘째가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했었겠죠. 재수 씨도 그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아버지에게 이쁨 받는 것 같아 보이자 괜히 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할까 불안해하는 것이 다 티가 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어머니와 재수 씨가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다며 수군거리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약까지 써가면서 제 아내를 괴롭히는 것까지는 눈치채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한바탕 했던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시곤 먼저 제 아내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며 새어머니와 둘째네를 쫓아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 어머니와 재수 씨가 그동안 제 아내에게 먹인 약들을 알아내고 증거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내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숙여져가는 제 고개를 본 아내는 먼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며 이제 한 아이의 아빠니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도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 새어머니와 둘째네가 뻔뻔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싸하게 식은 것을 느낀 것인지 분위기가 왜 이러냐며 제 아내에게 수고했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건네는 동생을 보니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보육원 원장님이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다가 원장님과 눈이 마주친 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원장님이었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자기를 만난 적 있지 않냐면서요. 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면서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제 아내를 보육원에 데려왔던 분 아니냐며 확신에 찬 말투로 어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제 아내를 보며 무슨 소리냐며 그럼 제 아내가 자기 딸이냐면서 소리치고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내는 어리둥절하여 도대체 무슨 소린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원장님이 지금까지 자기 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괴롭힌 거냐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며 정신을 못 차린 채로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웅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조금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자기는 그냥 평생을 고아로 살겠다며 자기에게 어머니는 보육원 원장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정신을 차렸는지 미안하다며 몰랐다면서 보고 싶었다고 아내에게 달려들었지만 저에게 순식간에 제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시며 어떻게 할지는 제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셨고 아내는 마음 같아서는 감옥에 넣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이미 저 바다 끝에서 사는 사람인 듯하니 그냥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자며 둘째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어머니였던 사람은 다시는 저희 눈에 띄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2년이 지나 저희 딸이 두 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런 가정을 가져본 것이 처음이라 너무 소중하다면서 행복해합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행복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엔 나쁜 짓을 하면 다 드러나서 벌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도